안녕하세요. EDB코리아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수입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EDB의 특화 기능 CMP와 BDR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개해드릴 부분은 컨테이너 데이터베이스 CMP입니다. 아래와 같은 목차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장표는 기존에 많이 보셨을 텐데요. 컨테이너의 장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가상머신 환경 같은 경우는 하이퍼바이저 위에 OS를 설치를 하고 그 위에 필요한 어플리케이션을 설치를 해서 사용하던 그런 환경입니다. 여기 가상머신의 장점은 별도의 독립적인 그런 환경들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존의 하이퍼바이저 위에 OS를 별도로 다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다 보니까 CPU라든가 메모리 리소스의 사용이 높아지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상머신을 저희가 구동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린다든가, 그리고 이 해당되는 그 그 가상머신을 다른 쪽 장비로 이동을 하는데 사이즈가 커서 이 복사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거나 네트워크 트래픽에 부하를 주는 등 이런 단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컨테이너가 등장을 하게 되었고, 이 컨테이너의 장점은 OS 레이어 레벨이 없기 때문에, 기존에 하이퍼바이저 위에 있던 이런 OS 레이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그 사이즈적인 측면이라든가, 그리고 그 컨테이너가 기동되는 시간이 VM웨어 대비 짧은 그런 장점들로 인해 최근에 웹이나 와스 어플리케이션 등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그 아키텍처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최근에 이 컨테이너에 대한 인기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컨테이너가 인기를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에 저희가 VMware 환경에서는 일일이 소프트웨어들을 다 설치를 하시고 설정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셨는데, 이거를 그렇게 설정을 하시더라도 나중에 배포를 하거나 실제로 프로덕션에 이제 배포를 하셨을 때 어떤 그런 또 환경이 안 맞아서 다시 롤백 하거나 이 롤백을 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단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컨테이너를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실행 시 필요한 부분만을 내가 설정을 해서 패키지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포라든가 어떤 내가 그 컨테이너를 구동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장점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 같은 경우는 최근 이런 컨테이너 기반의 그 소프트웨어의 사용들이 상당히 늘고 있는데, 이 컨테이너들도 대수가 많아지면 관리하는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쿠버네티스는 구글에서 2억 개 이상의 컨테이너를 관리하는 데 사용되었던 그런 툴인데요. 그래서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컨테이너 관리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컨테이너가 개수가 많아지면 이거를 사람이 일일이 관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많이 투입이 돼야 되고, 장애가 났을 때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게 되면 장애 시간도 길어지게 될 텐데, 쿠버네티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를 감지를 하고, 그리고 장애가 났을 때 그걸 빠른 시간에 자동으로 복구를 해주는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상당히 많은 인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쿠버네티스가 어떤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어떤 서비스에 대한 연결이라든가 로드 밸런싱이라든가 네트워킹 처리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상태 점검 부분,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어떤 컨테이너가 다운되었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상태를 체크를 하는 그런 기능들, 그리고 이 저정사 관리는 저희 EDB에서 개발한 그런 부분인데요. 아무튼 이 해당되는 각종 기능들, 이 자동 스케줄링 부분은 내가 다운된 컨테이너를 인지해서 필요한 지금 유효한 노드에다가 어떤 그거를 다시 배포를 해주는 이런 기능들도 쿠버네티스에서는 이미 내장을 해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리소스를 스케일업을 하거나 다운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리고 또 롤링 방식의 배포를 통해서 어떤 배포 부분에서 그 다운타임을 적게 해서 배포를 할 수 있는 이런 상당히 유용한 기능들, 인프라 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유용한 기능들을 이미 내장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상당히 많은 인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EDB 클라우드 네이티브 포스트그레스 소개입니다. 그럼 최근에 컨테이너 기반의 어떤 소프트웨어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 데이터베이스 쪽에서 저희가 어떠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CMP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CMP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저희가 컨테이너 기반으로 그 제공드리는 부분은 일단 그 커뮤니티 기반의 그 커뮤니티 포스트그레스 QL, 그리고 저희가 오라클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 EDB 포스트그레스 어드밴스 서버, 여기에 해당되는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희가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통해서 컨테이너 기반으로 해서 그 배포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저희가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를 별도로 만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퍼레이터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 부분에서 사용되는 그런 부분, 어떤 장애가 났을 때 이 부분을 잘 확인해서 리커버리를 해서 DB를 올리거나 뭐 페일오버를 하거나 백업 작업을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 오퍼레이터 내부에다가 저희가 개발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버네티스 설치된 환경에서 저희가 이 오퍼레이터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저희가 제공드리는 그 포스트그레스 어드밴스 서버라든가 커뮤니티 포스트그레스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컨테이너 환경에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원 환경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CMP 제품 같은 경우는 쿠버네티스가 실행되는 환경이면 어디에서나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뭐 프라이빗 클라우드나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는 쿠버네티스 1.16 버전 이상 설치되어 있으시거나 뭐 오픈시프트 4.5 버전 이상 설치되어 있으시면 저희 CMP 제품을 바로 설치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도 그 쿠버네티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애저나 아마존이나 구글에서도 매니지드 형태로 쿠버네티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도 저희 CMP 제품을 설치를 해서 그 운영을 하시거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멀티 클라우드 형태로도 구성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해당되는 내용을 상당히 이제 단순하게 도식화한 부분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부분과 어플리케이션 부분을 쿠버네티스 안에서 모두 다 관리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지금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화면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베이스는 쿠버네티스에서 운영을 하시는데 어플리케이션 부분은 쿠버네티스로 운영을 하지 않는 그런 구성이 가능하신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방금 전에 앞에 보셨던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화해둔 그런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뭐 디플로이먼트나 뭐 리플리케이트 셋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그 쿠버네티스 쪽의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쿠버네티스 관련된 장점 부분을 뒤에서 기능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롤링 업데이트 부분입니다. 롤링 업데이트는 저희가 이제 다운타임을 최소화해서 배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저희가 뭐 마스터 스탠바이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환경이다라고 했었을 때 스탠바이부터 우리가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 프라이머리도 갱신을 해서 스위치 오버 해가지고 그 해당되는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쿠버네티스 CMP를 통해 가지고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하시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백업과 복구입니다. 그래서 백업 부분도 저희가 그 CMP의 기능을 통해 가지고 정기 백업이라든가 필요할 때 뭐 백업을 받는 온디맨드 백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능을 제공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 오래된 백업 부분 같은 경우, 백업 내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마존의 S3
그러니까 저렴한 그 스토리지 부분 S3에다가 그 백업을 받는 그런 부분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백업 그 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저희가 바트라는 툴을 그 저희가 EDB에서 제공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세컨 쿼더런트를 인수한 이후에 바만이라는 툴을 저희가 이제 기본 표준 툴로 좀 많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CMP 제품에서는 백업과 관련된 부분은 바만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떤 아카이브 파일 백업이라든가 데이터베이스 전체 백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복원 부분입니다. 백업과 마찬가지로 이제 복원할 때 전체 백업이라든가 포인트 인 타임 리커버리 백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복구 부분도 마찬가지로 바만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을 해서 복원 부분도 저희가 CMP 내부에 그 해당되는 기능을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다음은 보안 검증 부분입니다. 사실은 이제 보안 부분이 이제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쪽으로 왔었을 때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는 해당되는 컨테이너 이미지에 대해 아래에 보시는 이런 그 코드 분석 툴을 통해 가지고 이 컨테이너 이미지들을 저희가 배포할 때마다 스캔을 해서 그 보안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클라우드나 클러스터, 컨테이너, 코드 레벨까지 모두 다 보안 검증을 하고 있고요. 파드와 관련해서 이런 지금 루트 권한을 이제 루트 권한 없이 작업을 하는 이런 부분이라든가 암호화 접속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은 저희가 이제 CMP를 그 인스톨하는 그런 과정을 화면에 잠깐 첨부를 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많은 기능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설치 과정이 복잡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위에서 보시는 이 명령어는 저희 CMP를 설치하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 한 줄 쳐주시면 CMP를 바로 그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은 저희가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를 배포를 하고자 할 때 어떤 데이터베이스 환경을 구축하고자 할 때 기존에 저희가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데이터베이스 인스톨하고 환경 세팅하고 리플리케이션 구성하고 이렇게 했었던 부분을 야물 파일 설정을 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만 해주시게 되면 바로 데이터베이스를 배포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야물 파일 예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보시는 이 야물 파일을 보시게 되면은 처음 보시기 때문에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내가 인스턴스 3개를 구성을 하겠다. 그리고 아래 이미지를 통해서 쓰겠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사이즈는 10기가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여기서 이렇게 3개로 지정을 해주시게 되면 마스터 하나에 리플리카 2개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하게 되고요. 중간에 혹시 데이터베이스에 문제가 생겨서 다운이 되더라도 페일오버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다운된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살려준다든가 이런 부분을 이런 야물 파일 적용으로 여러분들이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과 달리 어떤 컨테이너 기반으로 넘어가면서 배포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편리함을 가져가실 수 있다는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이 장표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EDB 제품의 장점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술적인 혜택입니다. 기술적인 그 장점 부분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고가형성 기능이라든가 장애 대체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어떤 백업 복구 부분 그리고 보안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진보된 DB 기능을 활용을 해서 쓰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롤링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손쉽게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술적 이점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검증된 코드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개발을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그 방금 전 장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배포 방식이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간단하게 배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이점을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혜택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CMP를 사용을 해서 운영을 하시거나 어떤 배포를 하셨을 때 가장 지금 장점 3가지를 설명드리면
배포라든가 운영 부분들이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시장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장 진출을 보다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DBA 분들의 업무 부분에서 이제 단순 반복적인 그런 부분들을 자동화해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어떤 DB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자동으로 이제 살려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DBA 분들의 어떤 그 업무량을 좀 줄여줄 수 있어서, 그래서 보다 더 DBA 분들이 본질적으로 업무에 집중하실 수 있는, 비즈니스 목적 자체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가동시간 극대화, 지금 고가형성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시간에 있어서 연속성 있는 비즈니스를 계속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EDB를 특별하게 하는가?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러면 EDB만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라는 부분을 좀 설명드리고자 이 장표를 추가를 하였습니다. 앞에서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 소개 부분에서 많이 다룬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저희 이 장표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쿠버네티스 경험 부분입니다. 사실은 지금 쿠버네티스 부분이 상당히 많은 학습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공인인증을 받거나 이런 부분도 저희만의 특화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저희가 좀 자랑을 하고자 이 장표를 추가를 했었습니다. 아마 회사 소개 부분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 화면의 로고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상당히 많은 유명한 그 고객분들이 저희와 함께 그동안 데이터베이스를 사용을 해 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CMP를 적용해서 사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신뢰하고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부분은 CMP의 적용 대상입니다. 우선은 신규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실 때 CMP 적용을 고려를 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클라우드로 어플리케이션을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이번에는 클라우드에 진짜 클라우드 네이티브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써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그런 고민을 하실 때 적용하시는 걸 고려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멀티 클라우드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부분을 이제 적용을 고려하실 때도 같이 검토를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적용 사례 부분입니다. 적용 사례는 우선은 캐나다 정부기관, 그리고 글로벌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제공사 등 지금 기존에 탈오라클을 하시면서 지금 클라우드 형태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포스그레를 적용하고자 하시는 그런 고객사에 대한 그 사례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차량 전장 회사의 IoT 시스템이라든가 금융사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저희가 지금 현재 그 컨테이너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적용을 해서 사용하고 계신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로드맵입니다. 저희는 이런 아래와 같은 로드맵을 가지고 그 CMP 제품을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스 리전에 복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웰 기록력 볼륨을 지금 별도로 둔다든가, 그리고 운영 자동화를 더 고도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들에 대해서 저희가 로드맵을 가지고 그 지속적으로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장표에서는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어떤 클라우드 네이티브에 해당되는 어떤 장점들, 이런 부분을 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우선 컨테이너가 가진 장점 때문에 언제 어디든지 배포가 용이하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그 이미지를 가지고 어떤 저희가 쿠버네티스 환경에도 설치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DBA 업무 자동화 부분에서는 저희가 페일오버라든가 백업이라든가 리커버리라든가 이런 롤링 업데이트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CMP 내부에서 자동화해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DBA 업무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그 DBA 담당자분들의 어떤 그 일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컨테이너 기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락인을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클라우드 벤더든 아니면 온프레미스 환경이든 저희가 필요에 의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배포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양방향 복제 솔루션 BDR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와 같은 목차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lways On. 일단 저희가 그 BDR에 대한 어떤 필요성을 설명드리려고 하다 보니 저희가 이제 Always On이라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조금 설명을 첨부를 드렸습니다. Always On은 말 그대로 24시간 동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요 업무라든가 미션 크리티컬한 업무 시스템에서는 아주 높은 고가형성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이나 이동통신, 교통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항상 서비스가 돼야 되는 그런 고가형성을 요구를 하고 있죠. 네, 그럼 이번에는 Always On이 비즈니스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효과는 다운타임 발생 시 당연히 금전적인 손해액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이탈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규제상 책임 소재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습니다. 간접적인 부분은 고객 이탈 부분이라든가 어떤 경쟁사 쟁탈전에서 어떤 약간 뒤처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어떤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어떤 그 평판이 나빠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우리가 서비스가 계속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되느냐 못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미국의 사례인데요. 수천 개의 지역에서 브랜드를 운영 중인 전자상거래 결제 시스템입니다. 초당 100여 건의 거래가 발생을 하고 평균 단가는 $85인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 해당되는 시스템에서 5분 정도 장애가 발생했었던 케이스고요. 5분 장애 동안 3만 건의 거래 손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250만 달러의 매출 손실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안 좋은 소문들이 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사례인데 단 5분간의 장애로 인해서 한국 돈으로 따지면 대략 한 30억 정도에 되는 금전적인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네, 앞서 보셨던 사례와 같이 저희가 어떤 그 서비스 장애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을 드리기 위해서 BDR이라는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BDR은 포스트그레스 환경에서 저지연 고가용성 복제를 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가용성을 제공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워크로드를 지원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DR은 높은 고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다운타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롤링 업데이트, 앞서 저희가 이제 CMP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CMP 같은 경우는 컨테이너 기반이고, 이거는 저희가 기존의 온프라미스 환경에서 설치해서 쓰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환경에서 롤링 업데이트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방향으로 복제를 해서 쓰다 보니까 여기에서 데이터 충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떤 식으로 수위 조절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그 BDR 제품 안에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BDR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위해서 포스트그레스에서 복제 기술이 어떻게 변화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트리거 기반으로 해서 복제를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로그 shipping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웰로그를 다른 쪽 시스템으로 전달을 해가지고 복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복제 지연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스트리밍 리플리케이션이 등장을 했었고요. 이 스트리밍 리플리케이션을 많이 쓰고 계신데 최근에는
어떤 스트리밍 리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다 복제를 하기 때문에 특정 테이블 레벨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데이터베이스만 복제를 하고 싶으셔서 이런 그 요구사항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로지컬 스트리밍 리플리케이션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저희 그 BDR은 이 로지컬 스트리밍 리플리케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양방향 복제를 하는 그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BDR을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어떤 복제의 그런 형태를 제공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림,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저희가 BDR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데이터베이스를 양방향 복제를 통해서 서로 간에 복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BDR의 기능이다라고, 특징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BDR은 클라우드 환경이나 가상머신이나 베어메탈이라든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BDR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직접적인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DR은 지금 여기는 이제 클릭업이라는 지금 회사고요. 여기에서의 어떤 요구사항은 전 세계 고객에게 일관성 있는 성능을 제공하고 싶다. 그리고 비즈니스 확장성을 지원하고 싶다라는 그런 그 요구사항으로 저희가 이제 출발한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글로벌 서비스라든가 이런 부분을 혹시 고민을 해보신 고객분들은 아시겠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성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많으실 수 있습니다. 일단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한 곳에만 두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아시아와 그리고 북미, 유럽 이렇게 세 곳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인데 만약에 데이터베이스를 중간이 되는 뭐 아시아라든가 뭐 유럽이라든가 이렇게 특정한 곳에 두었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지역에서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처리는 빠르지만 다른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쪽에서는 어떤 처리 시간의 지연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해서 사용하셨을 경우에는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을 해서 그 지역 간의 데이터는 처리를 할 수 있지만 이 데이터를 각각의 다른 지역에도 복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BDR은 이 양방향 복제 기능을 통해 가지고 현재 세계 어느 곳에서 서비스를 뭐 하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가지고 속도에 대한 성능을 보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양방향 복제를 통해서 모든 데이터들을 서로 간에 공유를 하게 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리고 혹여나 뭐 데이터베이스 하나가 장애가 나더라도 약간 뭐 속도가 떨어질 수는 있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직접 핸들링 할 수 있어서 글로벌 서비스 부분에서 안정적이고 높은 성능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용 예입니다. 그래서 이 BDR을 통해 가지고 뭐 성능 향상도 물론이고요. 그리고 롤링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 고가형성도 추가해서 사용하신 그런 예제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서 지금 어떤 부분에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BDR은 아주 초고가형성을 위해서 나타난 저희가 개발된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매우 높은 고가형성을 가지고 있는 저희 기능 중에 제품 중에 하나인 거고요. 그리고 앞서 저희가 이제 이미지 화면에서 보여드렸듯이 글로벌 서비스를 하면서 지리적으로 이제 분산해서 내가 뭔가 사용을 하시고 싶다 이럴 경우에 어떤 BDR을 적용하시는 것을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래는 저희 아키텍처입니다. 사실은 Always On을 구현하기 위해서 단순하게 2대 연결해서 사용하는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 BDR의 Always On 구조는 2개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 각각의 구성되어 있는 4개의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간에 싱크를 맞춰서 복제를 해서
그 초고가형성을 유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서비스입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가 그 CMP와 BDR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혹시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그런 부분은 지금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